자, 여러분들이 이제 정규분포를 표준화시켜서 Z곡선 읽는 방법 충분히 연습했으리라고 믿고요. 수식화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난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문장제 형태로 나와 있는 이 정규분포 문제를 수식화시키는 작업만 잘 하시면 지난 강의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682번부터 이제 문장제 형태가 나오는데 몇 가지 문제를 예를 들겠습니다. 683번으로 볼게요. 683번 보면 확률변수 m이라고 했습니다. m.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것이 정규분포 1,4의 제곱, 평균 1이고요. 표준편치 4를 따라간답니다. 그럴 때, 요놈일 때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요. 이 문장을 수식화시키, 선생님이 이제 중간중간에 많이 강조했지만 수학은 기본적으로 문장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수학적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문제를 풀든 못 풀든 그 차후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은 수식화된 표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일단은 시작 단추가 잘못 꿰어진 거니까 정확하게 수식화 시킬게요. 이때 이 y는 x의 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1과 y는 m 플러스 x 플러스 m이 만날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정규분포 문제는요, 무조건 확률 문제입니다. 무조건 확률 문제. 자, 이것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을 조금 더 표현할게요. 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난다는 얘기는 연립했을 때, x의 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1과 x 플러스 m이 연립되었을 때, 얘가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죠. 이 확률을 꼭 쓰세요. 자, 이런 확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얘가 실근을 갖는 얘기 정리를 했을 때, x의 제곱 더하기 m-1x 더하기 1-m 이퀄 0이 실근을 가질 확률. 그 말은 얘가 실근을 갖는 게 결국 판별식이죠. m-1의 제곱 마이너스 4, 1-m이 0 이상일 확률 구하세요 문제예요. 자, 이거 정리할 수 있죠, 그죠? 이거 정리하게 되면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4 더하기 4m이 0 이상이라니까요.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3 0 이상이다. 즉 m 플러스 3, m 마이너스 1, 0 이상. 요렇게 될 확률이, 요 정리한 겁니다. 정리는 큰 문제는 아니니까 요 2차 공식을 풀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될 확률. 즉, 2차 공식 풀면 m이 마이너스 3 이하 또는 m은 1 이상. 이것의 확률을 구하시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수식화시킨 겁니다. 수식화시킨 거. 자, 그럼 요거 이제 Z 곡선으로 이제 바꾸기만 함께 표준화만 시킬게요. 자, 그러면 m에서 평균 1을 빼고요. 4로 나누는 것이 Z죠. Z는 당연히 평균 0, 표준편치 1을 따라가겠죠. 연업일 때. 자, 이것도 표준화 시켜야 되겠죠. Z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3은 1 빼고 4로 나눌 거죠. 원래는 이 m은 평균 m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m이랑 변수일 뿐이에요. m에서 1 빼고 4를 나눌 겁니다. 여기서 1 빼고요 4로 나눌까? 즉 마이너스 1이죠. 여기서 1 빼고 4로 나눌까? Z. 이렇게 되네요. 결국은 무엇을 해주느냐? Z가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0 이상 여기를 읽으셔라 라고 해서 표준 정규분포 꼭표 나와 있죠. 여기는 당연히 0.5고요. 그 다음 여기는 0에서 그러니까 1 이상으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0. 얼마입니까? 1597 나오나요? 0.1597 여기는 0.1597 이렇게 나오면서 최종 0.6597 나올 겁니다. 이 Z값 읽는 거는 이제 여기다 이제 표현을 안 하겠어요. 설명 안 드릴게요. 지난 강의에서 충분히 연습했을 테니까. 자, 그 다음 690번. 690번에 보면, 어느 고등학교 1학년에서 1학년 대상으로 실시한 수학시험의 점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수학 점수라고 할게요. 수학 점수 X가 평균 80이고요. 표준 편차가 5인 그런 정규분포를 따라간답니다. 요놈일 때,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서 어떤 한 사람의 수학 점수가 X라고 했습니다. 수학 점수가 70점 미만일 확률 계산하세요. 라고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네 개의 줄을 수식화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Z로 바로 바꾸면 되죠. 자, 그럼 X-80 나누기 5가 Z라고 표현이 되면서 당연히 평균 1, 평균 0, 표준 편차 1이 되겠죠. 요놈일 때 이것도 Z로 바꾸면요. 70에서 80 빼고 요로 나눈다. 마이너스 2죠. 요것을 계산하시면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Z곡선 마이너스 2,
미만을 계산할 시험 문제니까 그럼 이제 답은 나오겠죠. 이 계산 결과가 지금 얼마 나올 거냐면 여기가 0.028 나오네요. 0.028.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게 하냐면요.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백분율, 100을 곱해서 조금 숫자를 키운 상황이죠. 그래서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표현하게 하면 2.28%. 이렇게 퍼센트 단위로, 확률을 퍼센트 단위로 보통 나타내게 해요. 자, 그다음 694번에 어느 고등학생의 2학년 학생 300명의 수학 성적이라고 했어요. 수학 성적. 그래서 수학 성적을 X라고 볼게요. 평균 60이고요. 표준 편차가 10인 그런 정규 분포를 따라간답니다. 이때 2학년 학생 중 수학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 수 구하라고 했는데 수학 성적 여기서 X죠, X. X가 80점 이상인 요놈인 학생 수를 구하는 게 사실은 문제에서 원하는 최종 목적입니다. 그런데 정규 분포는요, 무조건 우리가 확률을 먼저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8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라고 해서 일단 그러면 수학 성적이 80점 이상인 확률을 한번 계산해보자 라고 해서 확률 계산을 먼저 할게요. 자, 그러면 x-62 나누기 12가 z가 되면서 평균형, 표준 편차 1이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가겠죠. 그리고 이 z로 바꾸면요 80에서 61 빼고 12로 나눌 거니까 18 나누기 12가 되면서 1.5가 되죠. 요걸 먼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걸 먼저 계산해 볼게요. 확률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1.5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계산을 해보면 표준 정규 분포 나왔으니까 계산될 겁니다. 0.07 나와요. 0.07. 0.07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7%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80점 이상인 확률이죠. 80점 이상인 확률이 지금 0.07, 7%가 나왔습니다. 7%. 그 말은 전체의 300명, 전체 학생 수 300명입니다. 전체 학생 수 300명 중에서 80점 이상인 사람이 7%라는 얘기예요. 80점 이상인 사람이 7%. 이게 80점 이상 300명 중이죠. 300명 중에서 80점 이상인 사람이 7%라 그 뜻으로 볼 수 있겠죠. 300명 중에서 80점 이상인 사람이 7%라는 얘기는 사람 수로는 몇 명이겠어요? 300명 중에 7%니까 사람 수로는 즉 21명이겠죠. 300명의 7%. 300명의 7%인데 100분의 7이니까요. 따라서 총 21명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종 답이 될 겁니다. 어쨌거나 최종 답은 우리가 사람 수로 내릴 거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풀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확률입니다. 정규 분포는 무조건 확률이에요. 확률을. 699번 문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699번에 어떠한 수학 성적, 총 500명입니다. 총 500명이고요. 수학 성적에 대한 어떤 분포니까요. 수학 성적을 X라고 볼게요. 수학 성적이 평균이 70이고요. 표준 편차가 10인 그런 정규 분포를 따라간답니다. 그런데 등급 점수가 나와 있어요. 80점 이상이 80점이면 내가 몇 등급을 맞을 수 있는지, 즉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가 1등급은 0에서 4%까지, 2등급은 0에서 4%, 2등급은 4에서 11%, 3등급은 11에서 23%, 4등급은 23에서 40%, 5등급은 40에서 60%의 등급 점수를 부여한대요. 그런데 내가 지금 몇 점을 맞았냐면 80점을 맞았습니다. 80점을. 그러니까 평균이 70점인데 80점을 맞았으면 일단은 평균보다는 조금 잘한 거죠. 그러니까 평균보다 잘했는데 내가 도대체 1등급일지 2등급일지 3, 4, 5등급일지 아직은 가늠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뭔가의 계산을 통해서 내가 몇 등급에 속하는지를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실제 수학 시험에서 또는 여러분들 내신 산출할 때 써먹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80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반에 예를 들어 100명 있다고 칠게요. 우리 반에 100명 있는데 80점 이상인 사람을 손들라라고 했더니 30명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30명이. 그 말은 80점 이상인 사람이 30%나 된다는 얘기예요. 80점 이상인 사람이 30%나. 그럼 80점 이상이 30%나 있다는 얘기는 내가 딱 80점 맞았다는 얘기는 나는 상위 30% 그룹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상위 30% 그룹은 결과적으로
4등급권에 있다는 얘기죠. 4등급권에. 다시. 야, 너 점수 몇 점 맞았어? 저 80점 맞았는데요? 야, 그러면 우리 반 학생들 100명인데 80점 이상인 사람을 손들어봐 라고 했더니 10명이 손을 들었다고 칩시다. 80점 이상인 사람이 10명 있었다고 칩시다. 그 말은 뭐 80점 이상인 사람은 상위 10%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상위 10%. 80점 위에 있는 사람들 다 보는 겁니다. 80점 위에 있는 사람이 10%니까 나는 10%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2등급권에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수학 점수가 야 80점 이상인 사람 몇 명이야? 이 사람 수, 즉 이 확률을 판단하면 아 나는 제일 위에서부터 몇 퍼센트 위치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점수 80점 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낼 겁니다. 내 80점 위에 있는 확률. 자, 요것을 찾을게요. 자, 즉 표준화 시키게 되면 x-70 나누기 12 z가 되면서 0,1의 제곱이죠. 정기 분포. 그리고 z로 바꾸면 여기는 1이 되네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보면 즉 1 이상 여기를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가 0.1587 나오네요. 0.1587. 즉 그 말은 곧 15.87%라는 얘기예요. 15.87%. 아, 그 말은 곧 80점 위에 있는 사람이 15.87%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곧 80점 맞은 사람은 딱 15.87%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15.87% 위치에. 그럼 15.87% 위치는 바로 3등급권에 속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최저 점수, 이 80점 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낸 겁니다. 지금 80점 위에 있는 사람들. 자, 그 내용이 이제 최저 점수, 이제 비슷한 맥락의 문제가 이제 최저 점수를 연결이 될 텐데요. 어디 볼까요? 739번입니다. 739번에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기말고사 성적이 상위 3% 이내에 속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좀 다른데요. 상위 3% 이내까지가 우수상을 준답니다. 우수상을 받으려면 상위 3% 이내에 들어야 돼요. 그 말은 곧 상위 3% 이내에 들 확률을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수학 성적인가요? 아무튼 성적이네요. 성적이라고 할게요. 성적을 x라고 했을 때 성적 x가 영어 과목이네요. 영어 성적. x가 평균 74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2 이러한 분포를 따라간답니다. 그랬을 때 상위 3%가 몇 점 이상인 사람이 3%가 있으면 나는 그 점수에 속했을 때, 그 점수를 받았을 때 딱 상위 3% 위치에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얻어야 될 최소 점수, 자, 3% 이내에 들기 위한 최소 점수를 A라고 볼게요. 그 말은 나는 점수를 A점 이상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90점 해볼게요. 90점 이상을 받으면 3%에 속할 수 있다. 90점 이상을 받으면 상위 3%에 있을 수 있다. 90점 이상, 즉 A입니다. A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상위 3%가 수는 0.03이죠. 요렇게 지금 표현한 거죠. 최저 점수, 그 점수, 커트라인 점수입니다. 이 커트라인 점수 이상인 사람이 3%씩 0.03. 최저 점수 이상인, 커트라인 점수 이상인 확률이 0.03이면 나는 딱 커트라인 점수에 딱 걸려있다는 뜻입니다. 그 뜻으로. 자, 그럼 Z로 바꾸기는 할게요. 그럼 Z, X-74 나누기 12가 Z가 되면서 0,1의 제곱. 얘는 A-74 나누기 12. 얘가 딱 0.03이 나와줘야 되죠. 근데 지금 Z곡선에서 문제에서 어떻게 지금 힌트가 주어져 있냐면 0에서부터 2까지가 딱 0.47이라고 했으니까 얼마 이상의 확률이 Z곡선 얼마 이상이 0.03이 나오려면 여기 0.04칩니까? 0.4칩니까요? 딱 이 부분이 0.03이 나오는 거죠. 0.03.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게 2라고 한다면 즉 2 이상의 확률이 0.03 나오는 거예요. 즉 12분의 A-74가 2가 돼줘야 된다. 그래서 A 값은 98이어야 된다. 즉 98점 이상인 사람이 0.03, 즉 98점 이상인 사람이 3% 있다는 얘기예요. 즉 98점을 맞아야지만이 겨우 3%에 딱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트라인, 즉 우수성을 받기 위한 커트라인 점수는 98점이라는 얘기예요. 자, 747도 같은 문제입니다. 747 최소 점수 여러분 좀 어려우니까 최소 좀 한번 더 볼게요. 돼지 200마리가 있는데요. 200마리 중에서 무게를 x로 볼게요. 무게 x가 평균 11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그런 정기분포 따라간답니다. 이랬을 때 200마리 중에서 3마리, 이 중에서 200마리 중에서 3마리가 우량돼지입니다. 우량돼지입니다. 200마리 중에서 3마리. 그만 곧 우량돼지가 되려면 이것은 확률로 표현해야겠죠. 확률로 따지자면 200마리 중에서 3마리, 즉 100분의 1.5니까요. 뭐 0.025 또는 1.5%, 0.01호죠. 0.01호. 즉 퍼센트도 아닌 1.5%. 이해보다 훨씬 더 들기 어렵네요. 여기서 우수성이면 3%까지 우수성을 준다고 하면 여기서는 1.5%까지 우량돼지가 되는 겁니다. 우량돼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더 희박하죠. 얘보다 비교했을 때. 자, 아무튼 간에 요 놈일 때 그 최소 무게를 A라고 할게요. 그 최소 무게 A 이상을 받을 확률이 0.01, 즉 1.5%. 요렇게 돼야 된답니다. 라는 거예요. 같은 데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 x-110 나누기 10을 z라고 표현하면 z가 평균 1, 0, 표준 편차 1은 표준 정기후 분포를 따라가겠고요. 이것을 z가 보면 a-110 나누기 10. 이게 지금 0.015가 돼줘야 돼요, 문제. 자, 그러면 거기에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고서 얼마 이상의 확률이 0.015가 되려면 한 이쯤에 있어야 되겠죠. 요 이상 부분이 0.015가 되려면 결국은 여기 부분이 0. 여기 전체가 0.5니까요. 0.48호가 되면 0.48호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0부터 여기까지 0.48호가 되는 그 구간이 2.17이다. 이게 2.17. 결국은 2.17 이상이 0.01호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가 2.17이 되셔야 돼요. 즉 10분의 A-110이 2.17이 되셔야 되니까 A는 131.7이 되나요? 따라서 131.7, 평균이 110인 어떤 돼지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게가 131.7kg을 딱 찍으면 상위 1.5%에 겨우 딱 드는 커트라인 무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결국은 지난 강의에서 했던 이 내용을 문장화 시켜줘서 나오는 꼴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문장들을 어떻게 수식화 시킬 거냐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계속 작업을 해주시기 바라요. 연습을. 그리고 이제 767번부터는 이제 좀 형태가 좀 바뀌니까 강의를 다음 강의 이어서 767번부터 이어가도록 할게요.